이 다리를 사이에 놓고 제 앞쪽이 사천시 그리고 제 뒤쪽이 고성군입니다. 인접한 두 지역은 예로부터 사이가 좋은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덕호리 부지를 놓고 두 지자체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습니다. 사천과 고성 사이에서 저희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사천시의 만약에 땅이 고성군 쪽에 폐임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 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당연히 고성군에 관한 비용이 지난 3일절 사천시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메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등록토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보도자료. 상대는 고성군이었습니다.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번지 17만 9,055제곱미터의 토지가 실제로는 사천시의 관할 구역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천시는 소송 제기에 앞서 수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모으고 법률 검토를 해왔지만 그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사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도했고 그 의도에 대한 각종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고성군은 사천시의 발표 며칠 뒤 역시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토지가 고성군 화이면 덕호리로 등재된 것은 지난 1984년. 무려 30년이 지난 일을 사천시가 문제 삼는 것은 정말로 뜬금없는 일일까? 사천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잘못되어 왔다면은 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한 것이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것도 없다. 논란에 휩싸인 토지는 바다를 메워 조성한 매립지로 삼천포 화력본부에 석탄재 처리장이 있습니다. 지난 1978년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당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가 1982년 석탄재 처리장 부지로 변경 승인받아 고시했습니다. 1984년 부지 조성이 끝나자 중공인가조서에 토지 대장을 작성하며 810-1번지는 도로 14,156제곱미터로 810-2번지는 잡종지 64만 3,216제곱미터로 각각 등재됩니다. 사천시는 이 부지 중 17만 9,055제곱미터가 사천시 관할 해역에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 바다가 포함되고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매립지의 일부는 사천시의 관리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치권을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판례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역의 기준이 되는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사천시와 고성군의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사천시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 지형도를 기본으로 작성한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성군은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에 해상 경계선이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할 때 당시에 그 기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만든 지도가 기준입니다. 그게 명확한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의 지도가 어떻게 변경된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상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육지부로 전환되어 행정구역상에 지방자치권이 고성군으로 되어 있다는 점, 또 지금 현재 해상경계선이 국토정보지리원에 2014년도에 이미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면 법적으로 사천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고성군 관할로 등재된 지 30년이 넘은 토지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같은 사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입장 차이는 여기서도 확연히 나타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됐고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토지는 1982년도 2월 달에 국가로부터 그 공유수면 매립 그 승인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적 절차로 다 마쳤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이 청구기간이 헌법재판소법 63조에 보면은 그런데 사천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토지 등재로 인해 앞으로도 자치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청구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래 처분에 대해서 계속 침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 땅이 존속하는 한 우리 가세권에 관한 침해가 예상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자치 관할을 계속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헌재의 판례를 보면 권한쟁의 심판에는 장래 처분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 2004년 항만시설용 제방 일정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당진군과 평택시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평택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장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 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9년 옹진군과 태안군의 분쟁 역시 장래 처분에 의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이제 그렇게 침해가 확실시 된다면 이제 그 불변 기간에 그렇게 그 중점을 두지 않고도 본안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는 판례로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헌재가 사천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천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선 지난해 12월 착수보수와 승소시 성과보수 등 4,400만 원을 책정하고 정부 법무공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고성군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한 대형 로펌의 자문을 맡길 예정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이번 소송에 두 지자체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근데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 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의도를 다 바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각종 세금이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꽤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덕호리 인원을 둘러싼 분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 보호와 개발 등을 위해 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에 부과되는데 이 중 65%가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됩니다. 지난해 삼천포 화력본부에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39억 원, 고성군은 이 중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존의 2배로 늘었고 고성군은 올해 약 49억 원을 받습니다. 반면 행정구역상 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사천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지급 대상을 발전소 주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천시의회도 최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각 정당 대표, 정부 부처 등에 이를 발송했습니다. 건의안에는 현재 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 납세지를 발주법과 마찬가지로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자체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1983년도에 발전소가 신설되고 나서 정말 많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피해를 시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 반경 5km의 범위내를 보면 전체 인구가 우리 사천시가 94%, 고성군이 6%입니다. 똑같은 입법 취지인데 한쪽은 5km를 규정하고 있고 한쪽은 발전소 소재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소재지에 대한 또 다른 지원법, 이른바 발주법이라고 불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NSP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피해 보상 법률 개정을 위한 시민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변 지역을 발전기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육지 섬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대책위는 여기에 해수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법 논란의 핵심은 지원금의 배분 방법에 있습니다. 고성 사천과 같이 발전소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 지원금은 면적과 인구, 소재지 관할 등에 따라 나눠서 지급되는데 대책위는 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의 모든 지원과 보상이 소재지인 고성군 하이면 위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지역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보면 약 94%가 사천시 지역 주민이지만 지원금은 고성군이나 맨 지역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우선 지원금의 40%로 되어 있는 면적 비율을 30%로 낮추는 대신 인구 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배분하는 몫은 20%에서 10%로 줄이고 지역 발전 정도, 지원금 배분 형평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분하는 비율을 높이자는 게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법률 개정 청원 운동을 위해 오는 5월까지 3만 명의 서명을 받기로 하고 현재 읍면 이장단 회의나 행사장 등을 찾아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발전소 관할 지역과 주변에 관한 지원금의 배분 방식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는 2020년 삼천포 화력본부 옆에 조성되는 민자화력발전소입니다. 남동발전과 SK가스, SK건설, KDB 인프라 자산운용이 투자하는 이 민자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만 4조 5,300억 원에 달합니다. 새 발전소 역시 지방재정법 그리고 발주법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합니다. NSP 사천시민대책위원회도 이 발전소의 원래 명칭이었던 신삼천포 화력발전소, 즉 NSP의 출범에 맞춰 시민운동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산자부에 제출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서류에는 NSP 대신 GGP, 고성그린파워라는 명칭이 확정돼 NSP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명칭은 고성군과 사천시 간의 명분 싸움인데 기존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고 그 인근에 하는 화력발전소고 그다음에 모든 물종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 삼천포를 통해서 조달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발전소를 사이에 둔 지역 간 대립 그리고 반발의 목소리가 표면에 드러난 것은 최근이지만 이전에도 이러한 조짐은 곳곳에서 포착돼 왔습니다. 지자체 간 공방의 중심에 선 발전소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특히 시민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강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발전소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현지 이정활동을 위해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번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낀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난처한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환경 부분이나 또 어떤 민원성을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특등하게 그냥 환경 피해가 있다. 이런 어떤 용어를 쓰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전소 측이 지역 갈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간담회에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고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타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련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이와 또 반대되는 입장에 선 분들도 많은 이의를 또 제기하고 계셔서 실제 그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쉽지 않은 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를 둘러싼 사천시와 고성군의 공방,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하이면 일대 개발과 화력발전소 명칭 변경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월 25일 사천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출한 지 약 한 달 후 고성군이 사천시의 입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하학열 군수는 작심한 듯 사천시의 소송 제기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전 논의도 없이 찬물을 끼얹는 사천시의 힘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군은 터무니없는 사천시의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기자회견문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부지보다는 화력발전소의 관할 지역이 직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고성군 역시 이번 논란의 시작점을 발전소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독도가 틀림없는 대한민국 영토이듯 고성군 하이멘 득호리에 위치한 한국 남동 발전주 화력발전소는 우리 고성군 까나입을. 고성군은 여기서 나아가 현재의 삼천포 화력본부의 명칭을 고성화력본부로 바꿀 수 있도록 한국 남동발전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하이면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국도 77호선, 지방도 1001호선을 확장해 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권한쟁의 청구 심판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면 발전 계획이 거론된 것에 대해 사실상 사천시에 대한 압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삼천포 화력본부의 사천 고성 지역 경제 기여도는 연 612억 원입니다. 이 중 본부와 협력회사 등 지역 출신 인건비가 372억 원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종업원 소비액도 117억 7천만 원으로 19%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전소 직원 대다수는 비교적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아파트가 많은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경제 기여도는 사천시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사천시는 약 1,000여 명이 1년간 거주하면서 소비하는 간접업권은 사천시가 다 보이는데 그 금액을 환산하니까 대략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에 되는 것은 고성군입니다. 결국 고성군이 사원 아파트 유치, 그리고 기숙형 거점 중학교 입학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쏟아낸 것은 그동안 사천에 빼앗겨왔던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챙기겠다는 견제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천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될지 아니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검토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사천과 고성 두 지자체는 토지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불편한 이웃으로 부각됐습니다. 지자체 간에 말로만 상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엮어내고 대타협을 하고 서로 배려를 할 때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자체 간에 화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천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초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그리고 국가기관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 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국회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 고유 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지자체 간 분쟁 사례도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홍성과 태안이 역시 해상 경계를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 중이고 광양과 순천, 당진과 평택, 옹진과 태안 등도 기초지자체들이 충돌한 예입니다. 특히 사천과 고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기초지자체는
과거에 임의로 설정했던 관할구역, 나아가 자치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관치행정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도 삼지 않고 주민 복리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쭉 묻혀오고 과거에 됐던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봐 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불거져 나온 것이겠죠. 지자체 간의 이러한 공방을 소모적인 분쟁 또는 트집 잡기로 치부하기보다는 지방정부의 당연한 직무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고 이게 과거의 소급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방정부 간에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소송 그리고 시민 여론 형성이 감정적인 싸움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을 기반으로 한 판결에 집중하지 않고 말 그대로 분쟁에만 집중한다면 사천도 고성도 어쩌면 많은 것을 잃을지 모릅니다. 고성이 문과 사천시에서 찰좀 해결을 하면 아마 해결이 될 거다. 우리 시민들과 우리 고성 국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 지자체는 저마다의 논리를 갖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와 매립지, 발전소, 그리고 지원금까지 얽혀있는 양측의 공방. 어떤 결론이 나든 승자와 패자는 갈릴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시사기획 S 김성수입니다.